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비 고등국어 6단원 국어의 변화와 의사소통 중에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인용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인용 표현은 앞서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도 가장 쉬운, 그것들에 비해서 좀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예 나는 인용 표현 정복하고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가 있으신 친구들은 그걸 바탕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걸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그 링크 주소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파일을 내려받으시고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용 표현. 인용이 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뭐에 대해서 인용했어, 인용한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용을 하셨었을 거예요. 인용은 뭐냐면요.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 또는 글, 이것을 옮겨 전하는 방법, 이것을 인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100% 새로운 것들만 얘기할 순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인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용의 표현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말하는 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변함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공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그대로 옮겼다라고 해서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또는 말하는 이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내용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서 전하기도 해요. 이런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용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뭐 어쨌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쓴 걸 가져다 옮기는 거니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그대로 옮기느냐,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전하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차이가 있게 될 때 문법적인 표현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 나, 예문을 통해서 볼 거고요. 이미 앞에서 알려줬죠? 가의 경우는 직접 인용, 나의 경우는 간접 인용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예문을 볼게요. 가,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 간접 인용의 경우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찬영이가 나한테 뭔가 굉장히 친구로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말을 해줬다는 것은 동일한 사건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대로 전달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표현으로 바꿔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차이점에 주목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지?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이 큰 따옴표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딱 나오죠.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절에 따옴표를 한다 라고 하면서 직접 인용의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근데 이때 하나 개념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인용절에 따옴표를 한대요. 뭐 따옴표야 초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모르는 친구 없을 텐데 인용절이 뭘까? 라고 한다면 인용되는 문장을 인용절이라고 하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맥상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내가 막 바꾼 게 아니라 찬영이라는 아이가 한 말 그대로야 라고 하는 뭔가 여기에 지금 테두리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임을 알려주죠. 그 두 번째 장치는 뭐냐면요.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는 점이죠. 여기 마찬가지죠. 확인이 됩니다.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조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고는요. 직접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직접 인용하는 어떤 사인을 이제 표시로 주는 거고요. 그 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거잖아요. 뒤에 뭐 말했다 이런 서술어를 수식해 주면서 의미를 구체화하는 거죠. 말하긴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냐? 이렇게 말했다 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하니까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한 건데요. 일단은 우리는 인용 표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헷갈린다 라고 하면 일단 요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직접 인용이다 라는 점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인용절의 종결 어미를 바꾼대요. 인용절은 요거였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옮겨져 왔을 텐데 인용절의 종결 어미 요거였죠. 뭐뭐, 아, 라고 바뀌는 거. 근데 여기를 같다고 말했다면서 다 라고 하는 종결 어미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종결 어미는요. 이제 헤라체 종결 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결 어미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여기 같다처럼 헤라체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 알려줬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 앞에서 직접 인용을 할 때는 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다면 여긴 다라고 종결 어미를 바꾼 다음에 고를 덧붙였죠. 즉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조사 고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요. 간접 인용 부사격 조사겠죠. 이렇게 사용하고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요. 큰 따옴표 빠졌고 여기 조사가 바뀌었고 종결 표현 바뀌었고 또 하나 차이점 찾으셨나요? 그건 바로 대명사 내가 내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여기에 지금 이것도 표시를 해줄게요. 대명사 내는 내처럼 인용하는 사람에 맞추어 바꿔준다. 자신의 표현으로 바꿨잖아요. 찬용이는 나에게 뭐뭐라고 말했어. 뭐뭐 같다고 말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선 큰 따옴표를 빼고 그냥 자신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명사의 경우도 좀 달라진다는 거. 어떤 경우는 대명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표현들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포인트 맞출 것은 인용하는 사람에 맞춰서 표현이 바뀌는 경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직접 인용을 할 때는요.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말했대요. 여기에서 찬영이의 말에서 이 내가 지시하는 건 누구죠? 나죠. 이 나를 지시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인용을 할 때 그대로 만약에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큰 따옴표가 빠지면서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나는 지금 아까 여기에 나왔던 요 대상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지금 말하는 사람 그 자신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대명사를 바꾸어서 표현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번 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예문이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앞에는 똑같아요. 찬영이는 나에게 라고 한 다음에 앞에서 했던 말은 막 나에게 지금 네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했다면 이번엔 찬영이가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죠. 뭐야 자신만만하네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직접 인용이 있다면 간접 인용으로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기서의 내가는 누구예요? 찬영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찬영이는 나에게 찬영이가 꿈을 이룰 것
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왠지 좀 3인칭 느낌의 너무 귀여운 척 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또는 찬영이는 뭐 나에게 자기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찬영이가 나한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아 하고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다면 그것을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찬영이는 나에게 찬영이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또는 자기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즉 대명사를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여기 지금 뭐 찬영이 같은 경우에 고유명사가 돼버렸지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학습 활동에 있던 거, 교과서 날개에 있던 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거니까요. 시간 잠시 멈추시고요.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또는 이렇게 직접 인용돼 있는 건 간접 인용으로, 간접 인용돼 있는 건 직접 인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영상 잠시 멈추고 시작합시다. 영상 멈춤. 네, 한번 다 체크해 보셨나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때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바로 범인이다고 소리쳤어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지금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큰 따옴표가 있다는 것은 이 표현을 쓴 사람의 의도는 직접 인용일 거예요. 근데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어떤 조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라고를 써야 된다고 했죠. 고가 아니라 내가 바로 범인이다 라고 소리쳤어 라고 해야 되니까 X가 됩니다. 그 다음 이웃의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냥 들었을 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도 큰 따옴표가 돼 있잖아요. 의도가 직접 인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라고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장을 고쳐보는 거죠. 지금 직접 인용되어 있는 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볼 거예요. 일단은 큰 따옴표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고 라고 하는 조사는 고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고 이런 대명사 같은 것도 교체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고쳐봐야겠죠. 일단 대명사 그리고 여기 종결 표현, 조사 이런 것들 신경 써서 한번 바꿔보자면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요. 할머니께서는 내게 네가 가장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네는 나잖아요. 나. 얘죠. 얘. 얘하고 똑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내게 내가 가장 잘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종결음이 바뀐 거죠. 다 고 칭찬해 주셨다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긴 지금 제가 띄어쓰기 한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붙여서 써야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내게 내가 가장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도 이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찬영이가 할머니께 진지 잡수세요 라고 말했어. 이거 어떻게 바꾸셨나요? 찬영이가 할머니께 진지 잡수시라고 말했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는 아마 뭐지? 분명히 이거 간접 인용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라고가 있는 거야? 라고 혼란스러워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고랑요. 이 라고는 달라요.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일단은 진지 잡수시까지는 살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종결 표현을 바꿀 때 해라체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라체로 바꾸면은 진지 잡수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라까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라는요. 어미예요. 어미. 해라체 종결어미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가 들어가는 게 맞죠. 고는 간접 인용했을 때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라는 어미고요. 그리고 이 고가 간접인용의 부사격 조사 붙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형태상 라고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라는 것을 검색하면요. 국어사전에 라고가 그냥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이기도 하지만요.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어미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미라에다가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가 붙는 거죠. 이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바꿔놓고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알아주세요. 그 다음 지호가 어제 오늘까지 과제를 걷자고 말했다. 이건 간접 인용인데 지금 직접 인용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시간 표현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기를 바꾸시게 되면요. 지호가 말한 건 어쨌든 어제죠. 지호가 어제 얘기했어요. 직접 인용이니까 큰 따옴표 필요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까지 과제를 걷자고 말했다. 뭐 어제 말했는데 오늘까지라고 하면은 이 오늘의 시간은 사실은 어제의 그런 시간을 고려하면은 어제 얘기했을 땐 내일까지 과제 걷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표현을 좀 고려해 줘야 돼요. 어제 내일까지 과제 걷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일이 돌아온 게 바로 오늘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과제를 걷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도 집어넣었고 적절한 시간 표현으로 바꾸었고 종결 표현도 여기에 지금 뭐 걷자고 말했다. 여기서도 이제 뭐 어미가 이제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라고 하는 직접 인용 조사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 다 살펴봤고요. 이 아래에는 그냥 전체를 정리해주는 말을 한번 하고 이 단원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이처럼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우리 요거 지금 다 배운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우리 말의 문법 요소는 다양한 담화 상황,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반영해 표현함으로써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오해를 줄이고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제대로 사용해라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따라서 말과 글로 생각을 표현할 때는 이러한 문법 요소들을 상황과 대상에 맞게 잘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단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익혀뒀을 때 나는 당장 뭐 시험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요.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고 오해 없는 그런 의사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쏙쏙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람직한 국어 생활, 세 번째 단원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